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2012년 올 한 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딱 이제 증시 거래를 하면요. 이제 2012년은 끝나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 장이 열리게 됩니다. 올 한 해 아마 별로 재미 보셨던 분들은 손에 좀 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수익은커녕 좀 손실 본 분들도 좀 많지 않았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대선 테마주라든가 그런 것들에 엮여가지고 예상 밖에 좀 큰 손실을 입은 분들도 주변에 찾아보면 왕왕 계시더라고요. 이래저래 많은 교훈을 투자자로서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그냥 의미 부여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때는 근데 항상 있었었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닥쳤을 때도요. 2008년, 2009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또 그 이후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얼마든지 회복되고 다시 좀 수익으로 돌려놓는 때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런 경험칙으로 볼 때 올 한 해 힘들었지만 2013년도에는 올해 조금 재미없었던 것들이 충분히 보상받는 그런 한 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편안하게 오늘 장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과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부장과 함께 2012년 마지막 거래를 공략할 만한 시초가 공략주를 선정하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정광익 대리가 1월 시장은 12월 효과에 되돌림 가능성이 크다며 보수적인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신영증권이 제시한 1월 관심주를 알아보겠습니다. 배당락을 마무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수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작전을 펼칠지 이두코의 작전 타임에서 공개하고요. 네, 이어서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메리츠종금증권 강정헌 부장님과 함께 영동점에 계시죠? 강정헌 부장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 한 해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이게 추천 종목, 좋은 종목들 발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듣고 싶네요. 네, 제가 한번 추천하고 큰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요. 미디어플렉스를 다시 한번 시초가 공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는 오리온 시트주로 있고요. 지난번에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 수입, 배급 수입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첨철의탁주와 이 남한산성 소주, 이 두 주지업종에도 진출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역시 첫 번째는 영화 흥행 지속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도둑들에 이어서 최근에 내가 살인자다, 이 정재영 주연의 영화도 지금 흥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올해 그 시적 턴 어라운드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런 시적 부분들이 3분기까지 영화 확대를 좀 기록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분기까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매수, 현재 저점 밸류에이션 한 2,00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영화 흥행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가 아직 밸류에이션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기관 매수를 줄 수 있는데 11월 20일부터 기관이 99만 주주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BTS 주당 소장 가치가 1,460원입니다. 현재 PBR 0.9배 미만인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간략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디어플렉스, 영화 돌풍이 지속된다, 저평가 메리트 등을 추천 사유로 들었습니다. 자, 가격대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네, 역시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50원, 손절가는 730원 하나씩 선두로 대시되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플렉스 목표가 1,750원, 손절가 1,53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2012년 증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도움 주셨는데요. 자, 오늘 끝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연말에 주식을 들고 갈까, 또 아니면 또 현금을 들고 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주식을 보여도 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2월 25일 날 또 신정부가 출범합니다. 새로운 정책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역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일본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 시장은 크게 겁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겠고요. 다만 연초에는 일단 상승 내리는 기대해 보고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크게 겁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투자자 여러분께 큰 도움되는 그런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제일 끝날에 나오신 두 분이라서 옛날에 쇼에 조용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고 제일 또 실력 있는 두 분께서 오늘 또 끝 마무리 해주려고 나오셨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거래소 쪽 볼까요? 네, 전일 배당 낙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좀 해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약보합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978포인트, 약 마이너스 0.46% 정도 내려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일 좀 미국의 재정대벽 관련해서 협상 지연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오늘은 좀 혼조세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시가총액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 마이너스 1.67% 정도 마이너스 시작할 것 같고요. 지금 다만 좀 상승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이 포스코 1% 정도 상승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L 같은 경우도 좀 약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롯데쇼핑 이렇게 몇몇 종목들만 강보합권 시작할 것 같고 그 이타적으로 좀 대형 좀 상위권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은 포스코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약세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는 조금 오늘 약세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 동시효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어느 정도의 선물이 내려왔죠. 그만큼 산타랠리가 코스닥에도 불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코스닥의 가장 큰 매수세 자체는 일단 투신권의 매수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 주도를 이끌었던 투신권 자체가 지금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코스닥으로 어느 정도 이동이 되면서 지금 연말 어느 정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투신권의 매수세가 계속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흐름이 가장 좋겠고요. 시총 상위주 한번 같이 동시효과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약보합 상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경우고 그리고 CJ홈쇼핑 같은 경우에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합권 움직임 보이는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전자결제주라든지 아니면 게임 엔터테인먼트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카라 장세를 이끌었던 아직까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거 눈여겨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 1.5% 정도 상승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에도 1.1% 정도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 날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시기보다는요. 지금까지 들고 계신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손실을 감내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IT주겠죠. 그만큼 IT주가 어제 상승을 가장 크게 이끌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애플발 우려감을 좀 딛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약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전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실적적인 우려감 자체가 조금 크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은 기대감에 4분기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올랐던 주식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품이 좀 빠지면서 지금은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어제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YG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SM 그리고 로엔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2만 원이 넘었죠. 그만큼 지금 오늘도 강보합권 움직임.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처가 다변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매출처가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소위 말하는 걸로는 거의 지금 코스닥의 삼성전자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만큼 매출처 자체는 상당히 다변화됐다는 게 파트론만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게임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1%대의 강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내면서 오늘도 큰 상승폭을 어느 정도 전망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만큼 시장 자체를 이끌어가는 거는 그 전에 3분기에 상당히 큰 상승세를 이끌었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다시 한번 더 매기세 자체가 들어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상황은 투심권의 움직임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오늘도 동반된다면 다시 한번 더 코스닥이 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3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1983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1.24포인트 상승한 493.32포인트로 양시장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코스닥 상승, 거래소 하락입니다. 자, 하락세로 출발한 거래소 상황을, 출발 상황을 정희정 팀장께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네, 코스피 1983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동시호가 때보다는 조금 그 하락폭을 좀 많이 한 모습입니다. 전일의 배당날 효과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선방한 모습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변동성 자세 예상되는데, 하지만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든가 또 1월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약세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아무래도 27일에 열렸던 그 회의가 협상이 좀 타결이 좀 부진했고, 연내에 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우려 때문에 좀 하락폭을 튀었다가 30일에 다시 한번 하원들의 모임이 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 낙폭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우리 장세도 좀 혼조세가 장 내에 그 약세와 강세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좀 동시효과 때보다는 좀 하락폭을 좀 많이 했는데요. 금일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지만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 가까이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동시효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는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번 크게 좀 반등세를 시연했다가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12월 12월 그 마지막에 거래일이기 때문에 좀 오늘까지는 좀 관망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투자자별 그 흐름을 보면 현재 뭐 외인이 어저께도 마이너스 1,670억 원 가량의 그 매도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배당주 중심으로 좀 많이 매도세가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 나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배당 나기에는 여지없이 빠져나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라든가 개인이 좀 그 물량들을 뒷받침하면서 외인의 매도 물량을 좀 받쳐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시작도 지금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에서 좀 그 물량들을 받쳐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보합세를 움직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 좀 그동안 납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군으로는 강보합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금융주들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보합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항상 2,000선에서는 늘 그 공방이 치열했고 또 외인들의 그 매수세가 얼마만큼 강하게 유입이 되느냐가 좀 관건일 텐데 수급적으로 지금 18거래 동안 외인의 순매수가 유지가 됐다가 전일 19거래째 그 매도세가 출현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마지막 거래일로 또 한 번의 그 매도세 나온다면 약간은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동안 좀 거래 대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과 또 불확실성들이 해소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을 좀 탐색해야 될 기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관망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그 1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조금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어떤지 또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매수세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요. 투신권 같은 경우에 움직임 자체가 100억 원 단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죠. 이런 부분 자체에서 코스닥은 대신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전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 잔존해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량의 매수세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자체를 크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장 자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도 포지션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이 폐장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부품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IT 쪽에 대해서 지금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총 상위주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총 상위주를 이끌어놔야만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매수세 자체가 들어온다는 걸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특별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은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총 상위주 위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락세로 출발했던 거래소가 지금 0.45포인트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한현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외환시장의 흐름과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90전 하락한 1071원 3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은 좀 일본의 엔화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엔화가 85엔을 상회하는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엔화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나면서 현재 달러엔 환율 아시아 거래에서 86엔을 상회하는 그런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무거운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3거래일 동안에 NDF 시세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장중에 계속해서 내고 물량과 그리고 외국인 관련된 물량들이 좀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장중 내내 무거운 흐름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연말을 맞아서 당국의 종가 관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환율 자체가 조금 107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과 그리고 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방이 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연말 종가 관리가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당국에 조금 반하는 그런 매도는 좀 자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1틱 상승한 105.83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통화정책 운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부와 협업을 해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그런 어제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증시의 하락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던가 이에 따른 금리 하락에 대해서 베팅하는 분위기는 조금 자제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전반적인 채권시장 강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라던가 산업생산이 생각보다 좀 양호한 상태로 발표가 되면서 이런 지표 개선이 시장의 흐름을 좀 방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가 큰 폭의 이런 지표라던가 대외 변수 혹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크게 변동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좀 조용한 장세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을 점검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날인데요. 오늘 장은 어떤 전략을 세우셨는지요? 네,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웃기고 울렸던 2012년 증시 드디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대선이 있는 해였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테마주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한 해였는데요. 대외적으로도 정신 못 차리기 딱 좋은 상황이 이어졌죠.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미국까지 쉴 틈 없이 들려오는 악재와 예고 없는 반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글로벌 증시를 암울하게 만들었었던 그 유럽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데 미국의 그 재정결벽 문제는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여서 약간 유감입니다. 하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아직 좀 남아 있고요. 타결이 미뤄지더라도 충격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네 번째 말씀드리지만 1960포인트에서 2012포인트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생각하시고요. 방망이 짧게 또는 단기 스윙으로 스윙 내시면 무리없지 않을까 합니다. 자, 종목으로 들어가서 제가 출연했던 지난 여름이죠. 여름부터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대선 테마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저 또한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았죠. 바닥에서 발굴해서 대박난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써니전자나 우리들의 생명과학,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 201선에 대한 중요성 강조 드리면서 거의 종목별로 단기간에 100% 넘는 더블 가까운 수익을 드렸고요. 바로 또 시장 움직임이 미국 재정절벽으로 인해서 하락할 때 정확하게 좀 시장 움직임이 적중이 되면서 우리는 현금 100% 보유했었기 때문에 소실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나무를 보고 숲을 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거의 2루원도 추천드리고서 거의 10분 만에 바로 상한가 들어가면서 50% 가까운 수익이 장기간에 나왔고요. 2주 전이었죠? 경보홍도 바로 대박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도 랠리를 좀 보였는데 거의 80% 가까운 폭등이 나오면서 수익이 단기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탄도를 바꾼 추천주 뭡니까? 바로 SM이었죠. 이 SM도 이틀 전에 추천드리고서 바로 10% 폭등을 하면서 어제도 9% 가까운 폭등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직장인분들 또는 정확 투자자분들, 제가 이 종목은 우직하게 소처럼 롱런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SM 우리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보다 빨리 잡았습니다. GS건설도 우리가 매주 타고 나서 기관들 사고 싶어서 안달했었던 적이 있었죠. SM도 같은 이치로 제가 직장인분들이나 장기 트레이딩 자신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15% 정도 수익 구간에 놓인 만큼 조금 더 여유 있게 들고 가보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봤었던 때가 이제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어느덧 1년을 마감하는 시기가 되었네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임했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좋게 봐주신 분 덕분에 지금까지 2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자료 정리를 좀 하면서 그동안 방송을 위해서 제가 작성했었던 원고들 다시 한번 정독을 했습니다. 돌이켜본 소감은 일단 큰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 눈에 많이 띄어서 참 흐뭇했고요. 다가오는 새해 더 정확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도 정확한 시황 또 대박 종목들 많이 발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환히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깜짝 놀랄만한 종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손실 봐서 힘드신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또 힘차게 종목 밀어붙여서 여의도 접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커님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이
이드코의 2012년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이게 아주 기분 좋게 씩씩한 우리 이두코 대표 새해에도 많은 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김보람 아나운서 만날 순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2010년 증시는 폐장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다가오는 새해 증시 어떠한 점을 주목해봐야 하고 또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먼저 현대증권은 마지막 이벤트 윈도우 드레싱 기대와 함께 폐장하는 올해 증시를 정리해보고요. 대신증권 안도렐리 한계와 1월 효과에 대해 분석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익 모멘텀부터 짚고 넘어가자고 추정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다음 주 전략 2013년 첫 출발은 재정절벽 결과와 함께라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1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 증시가 올해 마지막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 드레싱 기대와 함께 오늘 폐장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수많은 정책 이슈로 인한 잦은 변동성을 보인 한 해였습니다. 한편 오늘 폐장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미국에서는 재정절벽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연초 우리 증시는 연말 재정절벽 타결 여부와 역사적 최고 수준의 순차익 잔고의 행배, 1화 효과 여부, 4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중반 이후 중형주의 상대적인 우위 현상 지속과 함께 화학, 증권 등의 바텀아웃 시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입니다. 코스피 1월 밴드는 1900에서 2020으로 전강 후약 패턴을 전망합니다. 1월 초에는 외국인 매수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1월 안도렐리를 뛰어넘는 추세적 상승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의 이익 전망이 여전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시즌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월 업종 선택에 대해서는 정책 기대가 있는 건설, 미디어, 유틸리티, 실적이 안정적인 IT, 제약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최근 한 달간 급등세를 나타낸 경기 민감주만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연초 이익 모멘텀의 방향성을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단한다면 먼저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회복세 개선 가능성과 함께 이익 모멘텀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소매업종의 비중 확대를 추천합니다. 또한 지주사 역시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주목해야 하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과 LG를 추천합니다. 반면 침체 국면에 있는 건설과 미디어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권고하며 종목 중에는 GS건설, 제일기획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다음 주 코스피 밴드는 1960에서 2040으로 내다봅니다. 재정절벽 시한 직전 극적인 부분 타결 도출 가능성과 미국 월초 경제지표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경기회복 지속성 확인,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의 서프라이즈 가능성 등 요인을 통해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주도하의 강세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관심 업종으로는 연말 특수 및 삼성전자 잠정 실적 모멘텀을 반영할 삼성 관련 IT주, 재정절벽 막판 타결 성공 시 2,000선 안착에 따른 베타 플레이를 활용한 증권, 은행, 기계업종 중심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최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호재가 나타나기 위한 유일한 수급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매수를 결정하는 스킴은 글로벌 자산 시장의 위험 선호 정도라고 방송 때마다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 주가가 급락하게 되고 매수세가 나타나게 되면 상승하는 단순한 수급 구도가 나타나는 게 현재 한국 시장의 현실입니다. 결국 내년 1월에 외국인 매수 지속 여부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 및 시장의 성향이 결정될 것인데요. 다만 저희는 내년 1월이 올해 12월 위험 선호도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올해 12월의 위험 선호 현상은 2013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심리보다는 연말 효과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1월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78%의 확률로
12월 연말 효과를 갖다가 반감시키는 경향이 나타났었습니다. 또한 매년 1월에 위험 선호도가 부각될 확률은 33%에 그칠 정도로 확률적으로는 1월이 12월보다 좀 약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2월에 위험 선호도가 덜 부각되었던 시기에는 그 다음해 1월에 눌려있던 위험 선호도가 부각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케이스가 바로 올해 1월이 그랬었습니다. 결국 1월 효과는 12월 효과의 반대 모습을 보인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2012년 12월의 강력한 위험 선호도가 2013년 1월에는 걱정해야 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이익의 측면에서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월 중순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현재 반도체, 필수 소비재 및 유틸리티 업종만이 제한적으로 이익 상향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식시장을 갖다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월 효과는 12월 위험 선호도가 완화되는 형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12월 외국인 매수세는 글로벌 증시 개선의 정도보다 더 많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는 연말 배당을 노리는 프로그램 수급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 배당락 이후 1월 외국인 매수세가 완화된다면 시장을 높게 유지시켰던 외국인 수급이 공백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시장 성향 자체가 또한 보수적으로 좀 차별화된 분위기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전히 주가는 펀더멘털 대비 센티먼트에 대한 영향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센티먼트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12월 대비 다소 차분해지는 1월 효과를 감안하되 매일매일 변화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종목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도와 기업 이익이 동시에 부진했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CJ 오쇼핑, 솔브레인, 모두투어, 락앤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3년도에도 성공하는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는 상승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그래봤자 1포인트 남짓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하루장 좀 상승으로 마감한다는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오전장이긴 합니다만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세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떠한지 보다 상세하게 업종 스캐닝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희정 팀장이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을 살핍니다. 네, 먼저 전기전자 IT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은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LG전자가 오늘 조금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CCTV 회사와 또 TV 부분 관련해서 좀 전략적인 제휴를 맺는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참 이번 연도에 말도 많고 또 최고가도 경신하면서 좀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역시 대장주 역할을 했었었는데요. 증시를 코스피 지수 증시 전반적으로 이끈 업종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도 많이 넘어섰고 또 영업이익이 3분기 했을 때 8조 원 돌파를 했습니다. 4분기 만약에 또 잘 나온다면 9조 원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에 글로벌 휴대폰 그 업체 중에 또 1위를 기록했었고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2위부터 10위 종목들을 아울러도 또 넘는 그 시가총액 기록했었는데요. 이렇게 올해 좀 뜻깊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삼성전자에게는 좀 의미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역시 태블릿 PC나 또 스마트폰 마찬가지로 여러 다른 LG전자나 애플이나 이런 타사 업체들과 경쟁하면서 또 그 1위 업체로서의 그 명예를 계속 누리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계획들을 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또 많이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 엘피다 등의 나머지 업체들이 좀 많이 감산을 하고 그런 산업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또 1, 2위 업체 같은 경우에 좀 내년까지도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그 탄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오늘 3개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또 약보합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좀 최근에 뭐 다 단기 반등이 이루어지고 나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한 상태로 다시 한번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수급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기아차는 조금 다른 모습은 연기금과 투신권에서 현대차는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금융투자권에서 좀 거래 한 10여 거래일 정도 들어왔지만 보험, 투신, 연기금에서는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기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과 투신권이 좀 들어와주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그 가격적인 조정 폭이 좀 적었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크지 않았나라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좀 이중 바닥 형성하는 그런 테스트 국면으로 접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에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에스 같은 경우에 오늘 3% 이상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L과 세종공업 그리고 한일이와 이런 자동차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 그 연결 재무제표로 인해서 해외 법인까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이 된다면 그 이익적인 측면에서 이 기여도가 해외 부문 쪽에 크기 때문에 좀 그동안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표가 되었던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에 오늘 3%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부품주들보다도 좀 먼저 앞서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한번 좀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61선, 120선까지도 한번 좀 이격을 이용한 단기 반등이 또 다시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상대적으로 기타 그 업종 내에서도 조선업종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 단기 반등세 시연 이후에 좀 고점에 대한 물량 압박이 좀 있지 않았느냐 해서 저항에 따른 가격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크지 않습니다. 오늘의 상승 폭이 이 전반적인 가격 조정을 모두 만회하면서 다시 한번 2차 랠리에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신뢰도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내년의 그 증시, 1월 초에 그 증시의 그 모습들과 그리고 조선주가 그 안에서 얼마만큼 회복이 되느냐, 조선 업황 회복이 되느냐에 따른 것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이 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전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그 연간 수주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그런 위험을 토하면서 매수 그 우위를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했을 때는 좀 오늘 상승의 폭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선 업황들이 크게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해양 플랜트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조선 업황들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최근에 조선 업체들이 건설 부분이라든가 여타 좀 안 좋은 조선 업종, 조선 그 부분보다도 해양 플랜트 사업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을 하면서 실적들을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아무래도 이런 그 좀 단기 반등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단기적인 추세가 좀 약간은 좀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관만 장세를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유업종 살펴보겠는데요.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GS,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근래 정제 마진, 그 난방유에 대한 정제 마진이 좀 개선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초기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탄력 한번 단기 반등이 이루었던 종목들 가운데서는 보통은 전고점 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역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지지 라인들이 얼마만큼 확고하게 그 지지가 되어주느냐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학 업종 내에서 그 LG화학과 호남석유 오늘 금일 호남석유가 1.66% 정도 상승 시작하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주들도 철강업종과 마찬가지로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 신정부들이 출범하면서 내년 또 증시를 조금 이끌어주고 또 인프라 확대 등의 그 문제들로 인해서 제조업체들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이 됐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 역시 좀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겠지만 내년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려있는 그 센티멘트 측면에서 조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세이지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관점에서는 좀 끊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전반적인 민감주로 요즘에 많이 들어왔었었는데요. 민감주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하는 그 방향이 내년 증시를 조금 바라보는 좋은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성료 의원께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을 보겠습니다. 예, 철강 금속 업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강 생산량 증가라든지 아니면 가격 상승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도시화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철강 금속에 대한 재고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 오른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실히 아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스코를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를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2012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상당히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어느 정도 올라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키 맞추기 장세가 조금 실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제가 급등락을 했는 모습을 한번 보니까 일단은 40만 원에서 지금 다시 35만 2천 원까지 올랐죠. 그만큼 지금 10% 정도가 아직까지 빠졌는 상태인데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포스코였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철강금속 업종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연속으로 진행이 됐던 모습, 내년에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동양철강이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가스관 협력을 어느 정도 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와의 가스관 협력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지금은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일단 지지점 자체를 지금 1750원 부근을 지금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던 큰 양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윗꼬리 자체를 지금은 매도 물량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매수 물량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도 조금 유효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다 보니까 크게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시장에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 자체를 크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 번 더 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최근 들어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기계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산중공업만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큰 낙폭을 우리가 기록했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78,300원까지 하던 가격대 자체가 지금 44,000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만큼 기계업종 자체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중국에 대한 매출 자체를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자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 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업체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문화 중심이 상당히 강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매출처 자체를 찾을 수 있나는 그런 의문점이 좀 생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계업종은 아직까지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별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업종별로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그런 흐름 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계업종에 대해서는 좀 매수 금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완화 정책 자체가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업종 또다시 바람이 불어오는가 그런 기대감을 여실히 나타내는 차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코스피를 이끌었던 거 건설주도 한몫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큰 상승세를 최근 들어서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낙폭 자체를 지금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종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대로죠. 그래서 현대건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금 73,000원대에
연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도 73,000원 부근이고요. 그만큼 급등락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주가를 회귀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났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수준 모멘텀 자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준 모멘텀을 기점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가 그래도 그나마 나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항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증권주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의 불확실성을 따져본다면 지금은 재정 절벽이라는 불확실성 한 가지만 존재를 하죠. 그만큼 대선 자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국가가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경기 부양책 자체가 이슈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자체는 회복 국면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화랑장일 때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증권주라든지 은행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먼저 통신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배당락으로 인해서 좀 낙폭이 과대했던 SK텔레콤과 KT 눈여겨볼 수 있겠는데요. SK텔레콤하고 KT가 3사 중에서 이제 두 종목만이 배당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통은 기존의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배당락의 전후로는 항상 그 배당락의 그 효과 때문에 좀 큰 폭으로 빠졌던 그 차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올해에도 마찬가지였고요. SK텔레콤과 KT 좀 낙폭이 과대했는데요. 반면에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한 거에 대한 좀 SK텔레콤과 KT 업종 내 그 키 맞추기 흐름으로 전일에 의해서 오늘도 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나 KT를 보여 계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배당이 끝났기 때문에 좀 지금 당장 차익 실현 좀 누릴 수 없는 구간일 때가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11월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럴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배당으로 인한 좀 낙폭은 1월 이후에 또 내년 상반기 안쪽으로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본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제나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신규 그 어떤 휴대폰이 출시되는 그 기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LG 플러스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SK텔레콤과 KT로 맞춰졌던 그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 전고점 부분에 대한 그 8,000원 부분에서는 우선 한번 이익 실현 한번 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롯데쇼핑, 그리고 GS 리테일, 그리고 이마트,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의 유통업종 내에서는 종목들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라든가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그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인수한 그 기업들이 많은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하이마트들을 인수하면서 좀 유통업체 내에서 또 영토 확장을 이제 벌이고 있고, 신세 같은 경우에도 파라다이스 등을 이제 면세점 등 인수를 하면서 영토 확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업체 내에서, 그러니까 유통업종 내에서도 롯데쇼핑과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상승 추세가 꾸준히 무너뜨리지 않고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기존에 그 연초에 형성되었던 최고가 39만 원 선까지는 한번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에 단기 그 저점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고점 부분에서는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걸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한다면은 그때에서 그 비중을 그 전고점 부분에서는 비중을 항상 줄였다가 돌파를 할 경우에 조금 더 쉽는 방향으로 맞춰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그 업종 내에서 조금 큰 편인데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그 편의점
GS25의 영업이익 부분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특히 휴일 의무 휴업을 하게끔 규제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들을 피해간 편의점이라든가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업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종 내에서도 GS 리테일 같은 그런 그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실질적인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4분기 실적이 나올 만한 1월 달에는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홈쇼핑이라든가 현대백화점 모두 이제 유통업종 내에서는 오늘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종목군들보다는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지만 아직까지 전 저점, 어디까지 바닥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의 바닥군들을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45,000원 부근들을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닥에 대한 확인이 아직 확신이 없는 그런 자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반등세를 좀 따라가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건 좋지 않을까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부분에 있어서 호텔신라가 1월까지 좀 비용적인 측면이 좀 많기 때문에 전 바닥을 조금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비용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나서 바닥이 좀 지지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음식료 업종을 살펴보겠는데요. 농심과 또 남양유업, 오리온 전반적으로 중대형의 업체들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 라면이 좀 밀가루 가격 등이 인상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라면 가격 역시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최근에 11월부터는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25만 원에서 27만 5천 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던 만큼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된다면 역시 추가적인 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때에는 항상 상단에 대한 부담 요인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 역시 최근에 좀 낙폭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확실히 이어지지 않았었는데요. 근래에 좀 이동평균선을 수렴한 이후에는 조금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과다한 낙폭 보여주고 있어 단기 반등이 이루어졌었던 시점보다는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 조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리온이라든가 크라운제가 마찬가지로 역시 밀가루 가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같이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에 중국 등 초코파이 가격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중국발 모멘텀도 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경기 내수주들 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민감주로 좀 많이 포트가 편입이 되었다면은 이제 변동성 장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또 1월까지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민감주들도 같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주가 어제 큰 상승을 했었는지 할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군이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만큼 지금 한번 보시면 원래는 인맥 관련주가 당선이 되고 나면 안 가게 되죠. 그만큼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만큼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한 번에 큰 시세를 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터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대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이 만약에 사신다면 이 종목군들은 사는 게
아닌 종목군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만큼 지금은 하락 추세 중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폭이 좀 나타나는 종목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거의 낙폭과대입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던 종목들 지금 키 맞추기 장세로 지금 올리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군들은 오늘 잘 보이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게임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게임주 같은 경우에 지금 NC소프트나 아니면 네오위즈 게임즈가 지금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 하단에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매기세로 작용할 뿐이지,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접근하시면 안 되고, 지금을 접근을 하시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만큼 바닥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승세를 기록을 할 수가 있었고,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7만원짜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 26,000원대죠. 그만큼 큰 폭의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가 눈에 보이는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개별 장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동폭 자체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오늘은 하루 마무리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 스캐닝을 통해서 현재 시장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미 증시는 경제 지표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기대 지수는 하락했고, 취업수당 청구 건수와 주택 매매 건수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배당락도 어제 증시에 특별한 영향을 못 미칠 가운데 올해는 큰 변동성 없이 1990 내외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 개선 모멘텀이 있는 필수 소비재 업종과 반도체 업종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요? 2010년 미국 키스톤 인더스트리가 한신 DMP 지분을 인수해 사명을 바꾼 회사인 키스톤 글로벌입니다. 계열사 내에서도 무게중심이 쏠리는 핵심 자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석탄에 대해서 동남아 지역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고, 철강용 석탄의 주요 고객인 아르셀로미탈, 신일본제철, 포스코 등 철강 업체들이 주 고객입니다. 최근 키스톤 프로퍼티, 키스톤 인베스트먼트 지분을 50%씩 인수하며 미국 내 항만 운영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6만 톤급 선박만이 운행 가능한 파나마 운하가 내년 말 최대 15만 톤급 규모로 확장 개통되면 그간 대서양 인도양 동남아 항로로 돌아가야 했던 대형 선박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키스톤 글로벌 올해 매출은 좀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실적은 나아질런지요? 네, 올 매출은 석탄 가격 급락에 따라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546억 원, 영업이익도 27억 원에 그쳤습니다. 석탄 가격이 40%가량 하락한 반면 국내산 공급 물량도 줄면서 전체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실제 공급 물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매출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6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적은 줄었지만 덕분에 광산 인수 협상에서 예상 가격보다 30% 낮은 3억 2,800만 달러에 인수하게 됐다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석탄 가격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년에는 기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업체와도 물량 확대를 확정했고, 인도, 베트남 등으로도 공급선 확대를 진행 중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중심에 집중하면 내년 매출 1,300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키스톤 글로벌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해볼까요? 네, 현 주가는 PER 3배, PBR 1.7배로 수익 대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11월 16일 1,600원을 저점으로 12월 초 2,000원에서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가 형성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500원, 중기로는 3,000원 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매수가 2,000원에서 2,100원,
목표가 1차는 2,500원, 2차는 3,000원, 손절가 1,8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키스톤 글로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수고해주신 정희정 팀장 그리고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께서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